음. 6강에도 참외로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이것도 5강이랑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요. 어차피 억압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사실 5강, 6강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잡으면 참회록은 일제강점기고 윤동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거 독재예요. 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밝히고 들어가면 참회록은 또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봐두실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구리거울 체크하셔야죠. 여기에 내 얼굴이 남아있대요. 그러면 이 구리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이 구리거울을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얘기하지. 구리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야. 자,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결국 무슨 얘기야? 왕조의 유물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왕조의 유물. 유물이란 표현 자체가 나라가 없어져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현실 인식이 한번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식민지 현실.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욕되다, 치욕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조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에서 벌써 이 작품을 관통하는 화자의 현실 인식과 정서적 태도가 나왔어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식민지 현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면서 자조적 인식 또는 하나만 더 쓸까요?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그러니 나는 나의 참회의 글, 됐죠? 나 스스로를 반성하는 글을 쓸 거라고, 됐죠? 다시 한번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음, 이전에 뭐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여러 윤동주의 작품들을 봤어요. 윤동주의 시는 하나같이 반성적인 태도, 그죠? 자아 성찰적 태도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야?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 때문에 그런다 거라고. 배워야 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지금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지식인으로서 나는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게 이상적 자아겠죠? 하지만 이 이상적 자아와 달리 현실적 자아는 그러지 못한다고. 왜? 저항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는 소극적으로 순응하고 있거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참회의 글을 쓸 거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던가? 됐죠? 뭐 서리적 표현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았어? 아무것도 지금껏 해오지 않았으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또는 과연 기쁨을 바랄 수 있었겠어? 라는 거겠죠?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광복이나 그렇죠? 뭐 미래에 대한 거겠죠? 을 바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반성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가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그 어느 즐거운 날이 내일이든 모레든 반드시 오긴 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죠. 광복을 필연적으로 인식하고는 있네요.
필연적으로 인식을 하고는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긴 올 거야. 그때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쓸 거려. 두 번째 참회록을 쓸 거랍니다. 그 두 번째 참회록의 내용은 뭐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됐죠? 이거를 뭐 굳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방금 전에 썼던 이렇게 편의상 갈게요. 자, 잠깐만 지우고 위에 올라가서 편의상 이 참여의 글을 1번 반성문이라고 하고 이 반성문을 2번 반성문이라고 편의상 지칭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요 B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거. 이게 1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됐죠? 라고 해석해도 돼요. 네가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겠어? 라는 반성을 다시 한번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어요. 1번 참회록을 쓸 시간에 썼던 그때라도 저항했어야지. 라고 반성한다는 거지. 괜찮나요? 뭐 둘 중에 뭘로 해석을 하건 상관은 없습니다. 왜? 어차피 화자의 반성적 태도는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 수능적 태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뭐 이건 어차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해석을 뭘로 하건 상관은 없어요. 화자의 태도는 동일하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부분 갑시다. 밤이면 밤마다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밤은 부정적 현실이겠죠.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자, 그때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울을 닦는 행위.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닦는 거죠. 손바닥, 발바닥으로. 손바닥, 발바닥까지 활용하는 거 보면 열심히 인 거잖아. 결과적으로 얘가 이야기하는 바는 거울 자체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니까 얘를 열심히 닦는다는 얘기는 치열한 자아 성찰을 하겠다는 거야. 자아 성찰을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나면은 어느 운석, 바로만 칠까요?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 네모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운석이라고 하는 거 일단 떨어져요. 하강적 이미지라고. 그래서 소멸, 죽음, 쇠락의 이미지를 나타내게 된다고. 그러면 얘랑 더해야 돼. 운석 밑으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사람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는 거죠. 그럼 거울에 비춰지는 슬픈 사람의 모습, 화자 자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종합합시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소멸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 태도라는 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맥락 정리되시죠? 자, 나는 지금껏 현실 수능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그러한 내 모습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그리고 나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현실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능적 자아였던 내가 됐지?
치열한 자아 성찰을 거쳐서 자기희생적 태도로.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료에 보고 있는 대로 뭐 순교적 자세 괜찮아요. 순교적 자세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자기희생의 태도 또는 뭐 자기희생적 의지도 괜찮습니다. 어, 태도 변화가 드러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아 성찰을 통한 태도의 변화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어서 그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참여록은 일제강점기였다면은 얘는 군사 독재, 어, 군사 독재 억압, 그죠? 부조리 이런 걸 겪고 있던 시대상 한 번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갈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면서 서리적 표현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죠? 자,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이라는 말을 덧붙인 다음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일단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데 길어졌잖아. 점층적 시상전개입니다. 점층법. 통사 구조의 반복 괜찮아요? 이렇게 가자. 점층적 통사 구조의 반복. 됐죠? 이러면 정리되겠죠? 의미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 긍정인 거야, 긍정. 왜?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자유, 평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정리되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자유와 평화를 보았다고 하는가? 이것을 본 사람은 없음. 됐죠? 이게 화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진정한 하늘을 본 사람은 없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실제로 네가 본 것은,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는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냥 이때 당시를 살아가던 민중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의 민중 전체. 됐죠? 네가 실제로 본 것은 먹구름이었다. 됐죠? 음, 독재. 됐죠? 독재. 자유가 억압된 현실. 부정적 현실. 그렇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잘못된 현실 인식이었다. 네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실제로는 먹구름이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네가 본 것은 지붕을 덮은 쇠항아리 세모였던 거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자, 지붕을 덮은 쇠항아리 마찬가지죠. 뭔가를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억압, 그렇죠? 억압된 현실 나타내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연이랑 세 번째 연이랑 형사구조 반복 보이시죠? 그죠? 네가 본 건 먹구름, 네가 본 건 쇠항아리, 됐죠? 주제의식 심화하는 거죠. 부각, 강조. 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닦아라, 사람들아. 됐죠? 네 마음속의 구름. 됐죠? 찢어라, 사람들아. 쇠항아리. 됐죠? 여기도 통사구조 반복 또 나오네요. 됐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닦아라, 찢어라 라고 하는 명령형 표현 쓰였고요. 됐지? 그 다음에 원래는
닦아라. 자, 사람들아, 네 마음속의 구름을 닦아라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어순도치했죠? 됐죠? 자, 명령형 표현, 어순도치, 됐지? 거기에 통사구조 반복까지. 괜찮습니까? 표현상의 특징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네요. 다른 거 없죠. 사람들의, 그러니까 민중의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자, 실제로 민중, 당신들은 억압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독재를 부숴야지. 그죠? 그거를 촉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아침, 저녁,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닫고, 자, 구름을 닫고 난 이후야. 됐죠? 구름을 닫고 나서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이건 동그라미겠죠? 됐죠?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말로 경외입니다. 경외. 자, 무슨 얘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평화, 이거를 누리게 된 사람들, 이거를 알게 된 사람들, 알게 된다면,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렇게 된다면 외경을 알 거래잖아. 그 가치를 알고 경외심을 느낄 거라고. 이 맥락이에요, 지금. 됐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마주한다면, 됐죠? 그 가치를 알고 경외심을 느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요. 비슷한 맥락으로 통사구조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자, 아침, 저녁, 네 머리 위에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동그라미를 마신다면, 됐죠? 음. 그런다면, 다음 년, 연민을 알 것이다. 됐죠? 연민을 알 것이다. 요건 뭐, 좋게,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구에 대한 연민?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참아,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하고 마음을 이렇게 오므리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연민과 외경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자유와 평화에 대해. 괜찮습니까? 어. 여기 지금 세 줄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세 줄. 그렇죠? 어. 마주하게 된 자유,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경건함, 요거 드러내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야,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혹시나 해서 요것도 체크는 할게요. 뭐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자,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딴 게 아니라 싹 날리고 보시면은 지금 요 연이랑 요 맥락이랑 같은 맥락이잖아. 통사구조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근데 원래는 그러면 요거 하나잖아. 그쵸? 연미를 알리라까지 하나여야 되잖아. 여기 요만큼을. 그쵸?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연을 구분했죠? 됐죠? 어. 의도적 연 구분이 들어갔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근데 의도는 뻔합니다. 집중, 강조. 됐죠? 이게 뭐 오타거나 뭐 그러니까 프린팅의 문제가 아니라 시를 쓸 때 뭐 잘못 썼거나
이런 건 아닐 거고 전부 다 의도가 들어간 표현일 겁니다. 됐죠? 의도적인 연 구분을 통해서 집중, 강조의 효과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럽게. 됐죠? 음,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자, 엄숙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엄숙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로. 됐죠? 이 세상은 엄숙하지 않아요. 자, 서럽게 눈물 흘린다. 화자의 태도가 나오네요. 근데 서럽게 서럽게라고 하는 반복을 했죠? 그렇죠? 그럼 화자가 이 현실에 대해 느끼는 현실을 인내하는 슬픔, 이거를 반복을 통해 강조했죠? 이 군사 독재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을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살아가리라! 리라 나왔네요. 의지적 태도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 이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리라. 됐죠? 그러니까 내가 애상감을 가지고 있지만, 애상감을 드러내는 건 드러내는 거지만, 이 현실을 인내하며 살아가리라.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수미상관 나오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의지적 태도 강조하는 거죠.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며도 괜찮아요. 뭐 이것도 괜찮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회록이랑 누가 하늘을 이 두 작품도 나란히 놓고 야 지금 내가 매 시간 문학을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개별 텍스트가 아니야. 어, 개별 텍스트는 기본이고요. 음, 그 기본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비교, 대조 됐죠? 가와 나는 모두 가는 나와 달리 요 작업을 무난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에는 그 작업을 반복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와 나는 모두라고 묶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와 나는 이 부분을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대비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 조금 모호하면 질문을 하세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할게요.